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네,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건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볼 코인은 이제 밀크라는 코인이고요. 최근 라이브 방송 때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야놀자 상장 관련해서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더라고요. 급등이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좀 물려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터져서 이거 출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어, 기추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간략하게 코인 설명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놀자 코인으로 일단 시작은 했고요. 밀크 코인이. 근데 현재는 뭐 포인트, 그러니까 마일리지 같은 거를 통합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뭐 한국에는 여러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홈페이지, 이 마켓캡에서 웹사이트 눌러보면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국어로 바꾸시고 보실 수 있어요. 한국어로 바꾸시고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에어, 신세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항공사들부터 시작해서 편의점까지 여러 개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파트너십이 다수라는 건 아무래도 좀 실적에는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의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테마라고 뭐 따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워낙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그냥 김치 오브 김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시총이 좀 낮아요. 낮은데 제일 핵심은 이거죠. 업비트 볼륨이 지금 거의 뭐 90%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 사항으로 알고 계실 거는 업비트 볼륨이 높다는 거는 제가 별로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이제 설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좀 단독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애들 다 올라가는데 혼자 내려가거나 반대로 애들 다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마켓 사이클과 조금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러니까 뭐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세력이 해먹고 K 세력한테 넘기고 이제 개미한테 물량 던지고 나가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있고 아니면 글로벌이 아예 안 해먹더라도 그냥 K가 개미 세력한테 물량 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설거지는 이제 차트 패턴으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단계에 있는 경우도 여러 종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K 볼륨, 그러니까 K 코인 관련해서, 김치 코인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것도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과세 관련 이슈 때문에 25년 1월부터 과세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세력들이 털어야 되잖아요. K 세력들이 이제 털어야 되는데 털 시기가 땡겨질 수도 있겠다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세력 이탈 시기가 좀 빨라지면 시세를 조금 일찍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거 밀크코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볼 때 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은 뭐냐면, 이게 왜 블록체인이어야 될까? 이걸 꼭 코인으로만 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꼭 이 코인이어야 되냐? 왜 밀크여야만 하냐? 이더리움은 못해? 다른 건 못해? 왜 이 코인이어야 되냐? 두 번째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잘 되면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건데, 첫 번째부터 막혀요, 질문이. 이게 왜 블록체인이어야 하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뭐 투명성 있게 하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투명성 있게 다른 데도 다 잘 해왔거든요. 블록체인 없이도. 그래서 약간은 의문이고, 오케이, 이거 만약에 꼭 블록체인으로 해야 된다 치더라도 왜 이걸 꼭 밀크이어야만 하지? 삼성이랑 뭐 이런 데서 못하나? 삼성페이에서 못하나? 쿠팡에서 그냥 코인 하나 한 달 걸려서 만들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왜 꼭 밀크여야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로는 이게 잘 됐을 때 이게 뭐 흥한다면 이게 과연 밀크 가격이 어떤 상승을 줄 것이냐. 물론 밀크 뭐 생태계가 확장하고 이러니까 뭐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이 안에서 뭐 자세히는 제가 토크노믹스는 모르지만 이제 수수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수수료가 소각되는 형태로 코인 가격에 이제 밸류업을 시켜줄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줄 알아야 이 코인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이 답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남들 사니까 따라 산다 이런 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혹은 매수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행량은 100% 완료가 됐어요. 뭐 13억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발행량이 완료가 됐고 그 중에 24%는 이제 소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억 개 가량 정도가 9억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통량은 37%예요. 그러니까 미유통이 꽤 많이 남았어요. 보시면은 마켓캡에서 9억 8,600만 개네요. 이 중에서 3억 6천만 개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락업 걸린 물량이 많다. 밀크라는 거에 대한 토크노믹스를 표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발행량이 있고 이제 미발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발행이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서 넘어올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발행량 중에서도 이제 유통량이 있고 미유통량이 있는데 여기 유통량이 37%고 미유통량이 6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걸려있는 물량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혹은 어떤 얘네들의 어떤 마케팅 뭐 실적에 따라서 넘어오겠죠. 이 넘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부르거든요. 미유통에서 유통으로 넘어오는 만큼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시중에 풀린 개수가 늘어나니까 요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확인해 보니까 지난 3년간에는 66%, 최근 1년간에는 26%였어요. 꽤나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꽤나 높은 편이었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왜 안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마켓캡, 그러니까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격이거든요. 가격은 내려갑니다.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 코인의 가격은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게 1번. 첫 번째, 이제 원초적으로 그렇고, 조금 이제 세력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세력이 이제 저가 구간에서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을 하는데 이 매집한 양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양이 아니라 그냥 찍어낸 걸 매집했다는 거예요. 그냥 찍어낸 걸.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좀 떨어진다. 메이저가 갖고 있는 물량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세를 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위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이제 물량이 떨어질 거죠. 이래서 안 좋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코인의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뭐 100%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미유통량이 많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시세를 주면 위에서 털어낼 거라는 거예요. 락업 물량들 해제가 되면서 이거를 뭐 재단이 됐든 얘는 재단 형태는 아니니까 얘네 파트너십 맺은 회사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뭐 어떻게든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상향 여부를 보면은 이제 고점을 뭐 갱신한 건 맞는데 이게 명확히 좀 많이 올라갔다 혹은 저점도 갱신한 건 맞는데 이게 명확히 많이 올라갔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점은 일단 갱신한 거는 맞아요. 저점을 안 내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매직 구간에서는. 근데 고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해뒀고요. 근데 이번 장에서 얼마나 간지는 봐야지 좀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건데
다른 코인이랑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우리가 볼 건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고, 매직 평단가 대비 상승률은 오히려 이 친구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급등을 엊그젠가요? 급등을 잠깐 하긴 했는데 기존에도 매직 평단가보다 완전 아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직 평단가 플러스 한 2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보다는 그래도 매직 평단가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코인을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상한 가격에서 사는 것보다는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선 채널 정도 확인을 할 건데, 뭐 채널은 내려가면서 이제 매집 형태에서 하방 채널 형태로 매집을 했거든요. 여기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그대로 이어가다가 중단까지 계속 찍어주죠. 그러다가 여기서 트랩을 잠깐 만들고 바로 상단까지 끌어올려주죠. 근데 여기서 채널이 끝납니다. 높은 거래량과 함께 채널을 그냥 뚫어내면서 올라가는 무빙. 요거는 좀 긍정적인데 여기까지는 엄청 좋아요. 좋은데 이후에 가격을 바로 상승을 못 주고, 왜냐면 마켓 사이클상 여기는 이제 불장이 아니라 윈터 시즌이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을 못 주고 다시 그대로 말아내리는, 결국에는 이게 매집봉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고, 여기 지지받는 라인도 한번 보세요.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구간이 이게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됐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지는 저항과 근본적으로 같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뭐 추세선이건 아니면 가격대이건 지지는 저항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추세선 채널 받고 여기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뭐 삼각수렴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 봐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구간에서 상승을 뭐 여기가 이제 최종 저점은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던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매집을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이어간 건 맞으나 뭐 조만간 요거는 뚫을 것으로 뭐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렸다가 뚫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매물대랑 피보나치 한번 찍어 볼 건데, 제가 매물대는 미리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무빙은 이미 여기서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당장은 안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볼륨 프로파일 찍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구간 내려가면서 하락 구간에서의 이제 볼륨 프로파일을 찍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이렇게 나왔고 또 여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 구간이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거래가 일어난. 그래서 요거를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점선으로 표현을 해뒀고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랑 같이 묶어서 볼게요.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피보나치를 그어보면은 겹쳐지는 구간들이 눈에 조금 보이시죠? 이제 여기도 이렇게 겹쳐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매물대랑 그리고 여기는 0.618 구간, 하락 파동에 618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0.5 구간이랑 여기도 또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내려왔다가 0.5 구간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다. 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쉬었다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어서,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매도 계획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형태에서 한 가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봉의 형태나, 여기 앞에를 땡겨서 볼게요. 여기 앞에 땡겨서 보시면은, 최근 가격에서 지난 매집봉 안 보고 일단 요거만 보세요. 최근 가격에서 봉의 형태나 거래량을 보면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긴 있거든요. 뭐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플래그 만들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냈다 다다음 날부터 또 여기서 물량 모아서 그냥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긴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매집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보세요. 요걸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영원히 여기서 우상향하고 올라갈 것만 같았지만 뭐 삼각수렴하고 올라갈 것 같았죠. 엘리어트 파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 2, 3, 4, 5 뭐 이렇게 하셨겠죠.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나가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냥 하나의 매집봉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상승이 여기서 시작하는 상승이 시작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매집봉으로 끝났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를 한 번 더 줄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시 내려갈지 이건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될건. 근데 확률적으로는 지금 뭐 거래량만 봐서는 이런 분석은 옳지 않은 분석이지만 거래량만 봐서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만 봐서는 그렇지만 긴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요거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여기 하나 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엄청 드라마틱한 뭐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뭐 마켓 사이클이 갑자기 내일 모레 불장 시작해 버리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올라간 일도 뭐 생길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매집 평단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의 거래가 제일 많았던 가격대가 두 군데가 찝히는데 전 아래쪽이 맞는 것 같아요. 453원이 맞는 것 같고 이유는 픽스트 볼륨 프로파일 말고 고정 볼륨 프로파일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여기 구간이 압도적으로 좀 높습니다. 여기 흰색 실선이 보이시죠? 이 구간이 압도적으로 물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저는 요 453원을 세력의 매집 평단가로 일단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에 따라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고 매집봉을 만들고 내려가서 요 아래로 이렇게 긁으면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받으면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매집 평단가 1로 또 내린 거예요. 세력이. 아, 야, 지금 출발 안 할래. 아, 물량이 별로 좀 부족해. 좀 더 모아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36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 그러니까 매집량을 저는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으로 유출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의 거래가 얼마나 터졌냐예요. 근데 시총 대비 7,700%,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뭐 높은 편이긴 해요. 좋은 편이긴 한데 뒤에 이어서 메이저 지분율이랑 같이 볼게요. 아무튼 시총 대비해서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집 기간의 경우에도 평균이 20개월이에요. 근데 평균보다는 확실히 깁니다. 기간이 평균보다 길기 때문에 이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뭐 물린 개미들한테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팔아 한 거예요, 세력이. 그래서 물량을 그래도 나름 좀 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결과는 이제 하나 같이 추가로 봐야겠죠. 메이저 지분율을 봐야 되는데 지분율이 7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다른 뭐 얘가 코인이 뭐 이더 체인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뭐 자체 체인을 써가지고 좀 힘들게 찾았어요. 힘들게 찾았는데 지갑들 정보를 다 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토크노믹스랑 여기 다 나오죠. 여기도 홀더도 이제 홀더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에 다 확인을 해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76%라서 아마 시총이 작은 코인인데 이렇게 메이저 지분율이 낮은 거는 조금 의외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올라가면서 물량을 조금씩 올라가면서보다는 밑에서도 이런 데서 물량을 조금씩 털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좀 적은 물량을 가지고 들어 올리거나 적은 물량으로 가지고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멀리 못 갑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홀더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내리는 게 더 좋다. 내리고 거래가 터지는 게 더 좋다. 이게 1번이에요. 베스트 시나리오. 그러면 높이 갈 수 있거든요. 더 쭉쭉쭉쭉. 그게 아니라 지금 물량 가지고 올리면은 좀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매집량이 엄청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거래량 수급 분석까지 봤는데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육안으로 보시는 걸로도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고점에서 정리한 물량 한번 보세요. 고점에 정리한 물량, 그리고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 보세요. 그리고 현재 물량 보세요. 여기가 좀 압도적으로 높고 많죠? 기간적으로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차트 데이터 상으로는 매집을 잘한 것 같으나 아쉽게도 요게 아마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냥 가격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물량이 많이 쌓이는 이런 경우의 수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어요. 이유는 수급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요거 부분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크노믹스는 인플레이션이나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우상향 여부는 뭐 나름 그래도 준수하지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매집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도 조금 더 내리면 더 좋겠지만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총 대비 매집량은 그래도 좋은 편인데 매집 기간적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시총이 작은 거에 비해서 메이저 지분율이 조금 낮은 거는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일 핵심은 이제 뚜렷한 토큰의 수익 구조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알겠어. 얘네가 마케팅 잘해서 이건 알겠는데, 그래서 밀크코인 가격 어떻게 올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은 게 있어요. 혹시나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자료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답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은 매매가 뭐냐? 좋은 매매는 가격이 진짜 올라간 거를, 그러니까 오늘 내일만 보고 여기서 거래 터졌다, 야 불장 이제 시작이다, 밀크 출발한다 해서 여기서 따라 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오히려 안 좋은 매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석 판단해가지고 미리 여기 떨어졌을 때 요 근처에서 사놨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샀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샀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업비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얘 튀네, 얘 따라갈까, 이래서 여기서 이제 불나방식 매매법이죠. 불나방식 매매법, 이런 거는 불나방식 뇌동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거는 정말 매매 안 좋습니다. 실력에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뉴스 뜨고 남들 사니까 따라 산다, 이런 거는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심이 본인의 실력에도 좋고 나중에 후회도 없고 자산이 우상향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24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불장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모든 코인에 대해서 매도보다 매수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수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가 요거를 좀 잘못 써놨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현재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가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뭐 잠깐 수정하도록 할게요. 현재가 매수 안 할 것 같고 453원입니다. 453원에, 그러니까 우리 매집평단가죠. 매집평단가 근처 오면은 거기 근처에서 한번 담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급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정찰병만 보내심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아쉬워, 얘가 당장 이렇게 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많은 비중을 여기서 풀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정찰병만 한 뭐 20%, 30% 정도 보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꼭 사고 싶으시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안 담고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요. 다시 내려서 요 근처 오면, 매집평단가 근처에 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빵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360원까지 빠질 것도 감안은 해야 돼요. 확률이 엄청 높진 않지만 이미 출발했다는 거는 이제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주고 갈 수 있거든요. 평생 못 보는 가격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안 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감안은 해야 된다.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코인이고 K세력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높은 비중을 두기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의 유동자산 중에서 코인에다 5천을 투자해, 이건 현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물로 5천을 투자를 하면은 비트 사고 이더 사고 뭐 사고 나는 이 밀크라는 코인에 한 5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사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코인을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굳이 사자면 뭐 50만 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은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좀 큰 비중을 두신 분들은 뭐 지금이 엄청 비싼 가격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적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선 다른 코인들로 조금 비중을 나누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코인이 뭐 떨어질 것 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중을 한 군데다 몰빵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매도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총 낮은 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액 투자 고가 매도입니다. 시총이 낮은 코인은 소액 투자 고가 매도. 그리고 이거 애매하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시총이 낮은 코인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코인들은 소액 투자 고가 매도. 뭐냐, 그러니까 로또 생각하시면 돼요. 로또를 우리가 막 몇십억어치 사진 않죠. 딱 사놓고 뭐 당첨되면 땡큐, 안 되면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짤이로 막 여기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가 고가에서 털어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확신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 코인에 확신이 있더라도. 그리고 반드시 소액으로 큰 비중 넣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답 안 나옵니다. 상패당하거나 사라지거나 설거지 한번 휙 쓸리고 내려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매도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매도 계획을 원래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알트코인 현물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안 팔고 그냥 쭉 가져가서 위에서 파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전 이런 경우는 그냥 올라가면서 빨리빨리 덜어내고 이걸로 다른 코인을 갈아타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여러 가지 TP를 설정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 코인을 지금 매수하진 않았지만요. TP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00원인데 뭐 400원에 450원에 샀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두 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선택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일찍 좀 올라주면 여기서 빨리 팔고 다른 코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아래 구간은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여기가 나왔냐? 우리 아까 보셨죠? 여기서 전체 파동의 0.5 되돌림이자 이렇게 전체 파동의 이제 0.5 되돌림이자 동시에 여기 POC 값 거래가 많이 있었던 POC 값이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가더라도 빠졌다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1,000원이고요. 근데 두 번째 구간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 두 번째는 618이랑 겹쳐지는 구간이죠. 618이야. 여기 전체 되돌림에 618이 겹쳐지는 구간. 여기 POC, 여기 VP, 볼륨 프로파일 많이 쌓여있던 값이랑 좀 겹쳐지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요거 볼게요. 이제 세 번째 TP는 뭐냐면 여기도 물량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여기도 물량이 좀 많았는데 뭐 엄청 많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요 밑에서부터 AB는 CD 패턴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상승 파동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여기까지 내려왔죠.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하락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가장 큰 조정 파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AB는 CD 패턴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AB는 CD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이제 1대1도 있고 뭐 1대 1.38이 자주 나오는 비율 있죠. 1대 1.618. 근데 이 세 구간이 정확히 여기랑 정확하게 겹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볼륨 프로파일이랑 마치 누가 뭐 계산해 놓은 것 같아요. 계산해 놓은 것 같이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이 세 구간이 각각에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P를 원래 여러 개로 밑에 쪼개 놓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로 불가피하게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 거치고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올라가더라도. 아니면은 뭐 여기서 꼬꾸라질지 여기서 꼬꾸라질지 모르지만 꼬꾸라질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군데는 거쳐갈 확률이 조금 다 높다. 워낙에 물량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음, 심리 지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피보나치 되돌림과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도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조금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대값은 요건 의미 없어요. 그냥
개그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개그. 이게 1대1 구간을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찍으면은 1대1 구간에 여기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안 갈 확률이 더 높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8,000원에 간다고 해서 이거를 맥스로 찍어놓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늘 맞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야놀자가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스닥 상장이 성공했는데 그 시너지를 만약에 이 밀크코인이 제대로 받는다. 만약에 나스닥 상장 성공해서 뭐 야놀자가 대박이 나고 거기에 대표 수혜 코인으로 해서 밀크가 대박이 나서 다른 뭐 계열사들이 막 붙어가지고 여러 다른 회사들이 막 붙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난리가 나고 밀크 코인이 대박을 쳐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확률이 엄청 낮아요. 상장되는 것도 확률을 모르겠고, 상장된 다음에 야놀자가 잘 될지도 의문이고, 잘 됐을 때 밀크가 그 수혜를 볼지도 의문이고, 밀크가 수혜를 볼 때 다른 애들이 달라붙을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가 됐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최대 가격은 8,000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대1 구간이고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1대1 구간이고, 이제 동시에 이거 일반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일반 차트로는 이제 1대 1.618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게 겹쳐지는 구간은 보통 강하게 저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상은 조금 힘들다. 요 이상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요것도 힘들어요. 8,000원도 저는 쉽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희망의 로를 최대로 돌렸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가격대고 웬만해서는 뭐 고점 정고를 트라이하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보도 못 뚫고 이 정도 가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일단은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죠.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자주 있고 얘네가 무슨 일을 어떻게 낼지 모르니까 일단은 맥스TP로 정해놨어요. 시기적으로도 25년 4월로 일단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이유는 여기가 4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 요거는 앞으로 좀 당겨질 가능성이 좀 너무해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올해 연말쯤 가가지고 뭐 한 9월 10월 이후에는 제가 브리핑을 계속 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늘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가서도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나 K거래량 높은 코인은 이제 세금 관련 이슈 때문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같이 체크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숙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본인이 나름 매매를 잘 하시는데 만약에 수익이 좀 안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수수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비싼 수수료, 본인 거래소 수수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는 0%입니다. 0%니까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거든요. 링크.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비싼 수수료 쓰시면은 이거 절대 매매를 잘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시드가 높기 때문에 제가 영상도 여러 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뭐 본절만 해도 시드가 녹는 이유 이거 영상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디테일하게 예시까지 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수료 0% 쓰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본인 실력 알기에도 좋고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런 데서 쓰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말씀을 꼭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줄 몰랐다고. 근데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에 이제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지금 300 USDT 또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요것도 리워드도 같이 받아가시고 모든 혜택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시드도 늘리시고 매매 수수료도 아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코인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기능 오픈했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보너스도 여러 가지 드리고 있거든요.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스터디원 되신 분들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집 코인
공유 드리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혼자서 만약에 준비하시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서칭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난 지장 없어 하시면은 혼자 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시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대응 같은 걸 하는 게 좀 서투시거나 버거우신 분들은 멤버십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어디까지나 제가 오늘 이제 밀크코인 알아봤는데 밀크코인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데이터와 통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차이가 100% 같을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이제 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제 내용도 참고하셔서 그거를 본인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 받으셔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매매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퀄리티 높은 분석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